미국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25% 관세 폭탄 부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가 6월 2일까지 가격을 동결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한국 기업의 믿기 힘든 대응에 미국 전역의 자동차 딜러들은 환호하고 딜러숍 앞에는 밤새 줄을 선 사람들까지 있었다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지망생 제이든 리입니다. 한국계 미국인이죠. 오디션을 볼 때면 항상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너 한국인이니? 이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저는 표정이 굳고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친구들과 있을 때도 한국 얘기가 나오면 저는 슬그머니 화제를 돌립니다.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왜 자꾸 저를 한국계라는 틀에 가두려 할까요? 내 뿌리를 숨기고 싶진 않지만 굳이 말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맥주 한잔 하던 날이었어요. 갑자기 제 룸메이트 마이크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야, 너도 한국계인데 요즘 한국차 난리 난 거 봤어? 그 질문에 피식 웃으며 대답했죠. 차, 한국차는 그냥 싸고 무난한 거 아냐? 다들 웃었지만 저는 왠지 모를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한국계라는 말이 항상 어딘가 껄끄러웠거든요. 마치 제가 완전한 미국인이 아니라는 꼬리표 같았습니다. 제가 오디션에서 거절당할 때마다 너무 동양적이야. 또는 충분히 동양적이지 않아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일까요? 사실 저는 차에 관심이 없었어요. 제 차는 2007년식 낡은 코롤라입니다. 방음도 제대로 안 되고 시트는 여기저기 찢어졌죠. 배우 지망생의 삶은 녹록지 않아요. 낮에는 오디션을 돌고 밤에는 영상을 편집하며 부수입을 올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우버 운전을 하죠. 어제도 한 승객이 차에 타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어요. 아저씨, 이 차 진짜 오래됐네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조금씩 쓰렸습니다. 가끔은 더 노골적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요즘 시대에 이런 차를 몰고 다녀? 우버 리뷰 평점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차량 상태 최악이라는 댓글이 하나둘 쌓이고 있어요. 저도 알아요. 이 차가 별로라는 것을. 하지만 배우 지망생에게 새 차를 살 여유가 어디 있겠어요? 자존감은 서서히 무너져가고 정체성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미국인인데 미국인 취급 못 받고 한국인인데 한국인도 아닌 것 같고 제 차처럼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느낌입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생각해요. 이 얼굴, 이 눈은 분명 한국인의 흔적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내 마음은? 어릴 때부터 기억나는 건 미국 음식, 미국 영화, 미국 친구들 뿐인데 제 부모님은 항상 한국 문화를 자랑스러워하셨지만 저는 그것에 거리감을 느꼈어요. 부모님이 한국어로 말씀하실 때면 영어로 대답했죠. 한국 음식도 먹기는 했지만 학교에서는 항상 샌드위치를 싸가지고 갔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김치 냄새 풍기는 걸 원치 않았으니까요. 어쩌면 이 모든 것이 제가 배우가 되고 싶었던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요. 카메라 앞에서는 누구든 될 수 있으니까. 한국계라는 꼬리표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하지만 현실은? 오디션에서 만나는 캐스팅 디렉터들은 항상 저를 특정 아시아계 배역에만 밀어 넣으려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도망치려 했던 정체성이 제 직업의 발목을 잡고 있었어요. 이런 생각을 하며 오늘도 낡은 코롤라를 몰고 LA 도로를 달립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빌보드에는 번쩍이는 새 차들이 가득해요. 모두 제게는 너무 멀게만 느껴집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금요일 밤이었어요. 평소처럼 우버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오디션을 돌았지만 또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라는 말만 들었죠. 지친 마음을 달래려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운전했어요. 신호등 앞에서 멈춰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차가 앞으로 밀렸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백미러로 보니 뒷차 운전자가 핸드폰을 내려놓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경미한 접촉 사고였지만 제 낡은 코롤라에겐 치명적이었죠. 범퍼가 떨어져 나갔고 트렁크는 찌그러졌어요.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는 거의 폐차 수준이었습니다. 보험회사에 연락했지만 차의 가치가 워낙 낮아 보험금도 얼마 못 받는다고 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SNS를 열었을 때 눈을 의심했습니다. 누군가 사고 현장을 찍어 올렸더군요. 제목은 충격적이었어요. 고물차 몰다 사고 났대. 한국계 배우 지망생이라던데. 댓글들은 더 가혹했습니다. 정체성도 없고 존재감도 없네. 얼굴은 한국인인데 한국 기술은 무시하네. 이런 애들이 제일 웃겨.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찔렀어요. 저는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손이 떨려왔어요. 왜 내가 이런 조롱을 받아야 하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단지 내가 한국계라서? 아니면 한국차를 타지 않아서? 이 모든 상황이 불합리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댓글들이 계속 맴돌았어요. 저는 한국계라는 사실조차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부모님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뿌리가 제게는 왜 이리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까요?
다음 날 차고에 있는 찌그러진 코롤라를 보니 눈물이 났어요. 이 차는 대학 졸업 선물로 부모님이 중고로 사주신 거였습니다. 많이 낡았지만 지금까지 저를 여기저기 데려다 주었죠. 이제 이 차마저 없으면 저는 어떻게 오디션장을 돌아다니고 어떻게 생계를 유지해야 할까요? 마지막 오디션 콜백도 없어졌습니다. 에이전트에게 물어보니 이동 수단이 없으면 약속 시간을 지킬 수 없을 것 같아서라고 하더군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차가 없으니 우버도 오디션도 다 끊겼어요. 저는 그저 집에 틀어박혀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며 유튜브만 봤죠. 가끔 거울을 볼 때마다 제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이게 정말 나인가? 난 도대체 누구지? 미국인? 한국인? 둘 다? 아니면 둘 다 아닌 건가? 정체성 혼란은 더 심해졌고 자존감은 바닥을 쳤습니다. 방 안에 박스들이 쌓여갔어요. 배달 음식 상자들이죠. 제가 얼마나 바닥까지 내려갔는지 보여주는 증거 같았어요. 어느 날 마이크가 집에 돌아와 제 상태를 보더니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야, 넌 이러면 안 돼. 계속 이렇게 있으면 우울증 올 거야. 마이크의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차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정체성마저 흔들리는데 그때 마이크가 열쇠를 던져주며 말했어요. 기한이로 EV 하나 빌렸는데 쓸래? 내가 당분간 회사 차 쓸 수 있거든.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건 더 웃길걸? 한국계가 한국차 타고 다닌다고 또 놀림 당하겠지. 마이크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런 생각 버려. 내가 뭘 타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내가 다시 밖으로 나가는 거야. 집에만 틀어박혀 있던 2주가 지났어요. 세상과 단절된 느낌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울리는 전화. 흔치 않은 오디션 제의였습니다. 대형 제작사의 새 드라마, 작은 역할이지만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했어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건 놓칠 수 없는 기회였죠. 그런데 차가 없었어요. 오디션 장소는 LA 외곽, 버스로는 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에 마이크의 제안이 떠올랐어요. 키가 아직 거실 테이블 위에 있었습니다. 망설였어요. 한국 차를 타고 오디션에 가면 또 놀림을 받지 않을까? 그런데 이 생각이 들자마자 스스로에게 화가 났습니다. 대체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소심해졌지? 차가 뭐라고 이렇게 고민해? 중요한 건 이 오디션이잖아. 결국 키를 집어들었어요. 주차장에 가보니 마이크의 차가 있었습니다. 기아니로 EV 전기차였어요. 처음 보는 차종이라 살짝 긴장됐습니다. 키를 꽂고 시동을 걸었는데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고장났나? 싶었는데 계기판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아, 전기차라 소리가 없구나. 조심스레 차를 몰고 나갔어요. 처음 타보는 전기차, 그것도 한국차라니.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운전하는데 이상하게 조용해요. 제 낡은 코롤라와는 비교도 안 되는 조용함이었죠. 핸들링도 부드럽고 시야도 넓었습니다. 처음으로 운전이 즐겁게 느껴졌어요. 오디션 장소에 도착했을 때 주차장 직원이 차를 유심히 보더니 물었습니다. 이거 니로 아닌가요? 요즘 인기 많던데. 저는 애매하게 웃으며 네, 맞아요라고 대답했죠. 묘한 자부심 같은 게 생기는 걸 느꼈어요. 이상했습니다. 이건 내 차도 아닌데. 오디션은 생각보다 잘 풀렸어요. 감독이 미소 지으며 좋았어. 나중에 연락할게라고 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은 지 오래됐어요. 기분이 좋아서 우버도 한번 해보기로 했죠. 아무래도 수입이 필요했으니까요. 첫 우버 승객을 태웠을 때 예상치 못한 반응이 돌아왔어요. 이거 되게 조용하네요. 한국차 맞죠?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승객의 표정에 경멸이 아닌 호기심이 보였어요. 승객은 계속 질문했습니다. 전기차인가요? 충전은 어디서 해요? 주행거리는 얼마나 되고요?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솔직히 잘 몰랐거든요. 친구 차를 잠시 빌렸어요 라고 얼버무렸습니다. 그날 밤 여러 손님을 태우면서 비슷한 반응을 경험했어요. 와, 이 차 정말 멋있네요. 승차감이 훌륭해요. 미국 차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마음속에 무언가 긍정적인 불편함이 생겼어요. 내가 뭔가를 잘못 알고 있는 건가? 한국 차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좋았나? 아니면 내가 한국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었던 건가? 우버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리뷰를 확인했어요. 별점 5점. 댓글들도 놀라웠습니다. 조용하고 깨끗한 차, 멋진 경험이었어요. 드디어 좋은 차를 탄 우버 드라이버. 낡은 코롤라로 우버했을 때는 3점대 평점에 시달렸는데 말이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차 하나 바꿨을 뿐인데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나 달라질 수 있다니. 세상은 겉모습만 보는 걸까? 아니면 내가 지금껏 무시해왔던 한국 브랜드에 진짜 가치가 있는 걸까?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는 이 도시에서 난 대체 뭘 기억하고 있는 걸까? 부모님이 자랑스러워하던 한국의 모습?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한국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 처음으로 저의 뿌리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다음날 아침 우버 운전을 계속했어요. 마이크의 니로를 타고 LA 거리를 달리는 기분이 묘했습니다.
어제의 긍정적인 경험 덕분인지 오늘은 조금 더 자신감이 생겼어요. 승객들의 질문에도 네, 한국차예요 라고 당당하게 대답했죠. 점심시간 한 중년 남성이 차에 탔습니다. 출근길이라고 했어요. 그는 차 내부를 둘러보더니 흥미롭게 물었습니다. 한국차 진짜 안전하대요. 그 전복 사고 영상 못 봤어요? 이 질문은 제게 새로웠어요. 어떤 영상이요? 그분은 핸드폰을 꺼내더니 설명했습니다. SNS에서 화제인 영상이에요. 한국차가 고속도로에서 박살났는데도 운전자가 멀쩡히 걸어 나온다고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승객을 내려주고 잠시 시간을 내서 그 영상을 검색해봤어요. 그리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국차 소울이 고속도로에서 세 바퀴나 구르는 영상이었죠. 차체가 완전히 으스러지는 듯 했어요. 그런데 충격적인 건 그 후에 문이 열리고 운전자가 자기 발로 걸어 나온다는 거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며칠 전 제가 사고 당시 느꼈던 공포가 떠올랐습니다. 제 낡은 코롤라에서 겪은 가벼운 추돌도 그렇게 무서웠는데 저 정도 사고였다면? 내 차였으면 나는 못 걸어 나왔겠지. 영상 아래 댓글들을 읽기 시작했어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기술이지. 미국 차 같았으면 끝났다. 한국 차 안전성은 진짜 인정. 영상을 보며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건 그냥 차 광고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살아남은 사람의 이야기였어요. 누군가의 생명을 지켜준 기술이었죠. 새벽까지 비슷한 영상들을 찾아봤습니다. 충돌 테스트 영상, 안전성 평가, 실제 사고 사례들. 놀라울 정도로 많은 증거가 있었어요. 한국 차들이 각종 안전성 테스트에서 최고 등급을 받는 장면들, 심각한 사고에서 탑승자를 보호한 실제 사례들. 문득 깨달았어요. 나는 지금까지 왜 한국이란 단어에 이렇게 거부감을 느꼈던 걸까? 단지 내가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인가? 아니면 누군가가 심어준 편견 때문인가? 마이크에 차를 몰면서 처음으로 제 정체성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한국계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했을까? 내 뿌리에 대한 무지함이 오히려 부끄러운 게 아닐까? 그날 밤 마이크에게 물었어요. 한국차가 정말 그렇게 좋아? 마이크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알아? 사실 네가 늘 한국 얘기를 피해서 말 안 했는데 나 작년에 한국 여행 갔다 왔거든. 정말 멋진 나라더라. 기술도 놀랍고 음식도 맛있고. 근데 넌 한 번도 안 가봤지? 부끄러움이 밀려왔어요. 제 뿌리에 대해 이렇게 무지했다니. 하지만 동시에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처럼 느껴졌습니다. 밤새 한국에 대한 정보를 찾아봤어요. 기술, 문화, 역사. 부모님이 자랑스러워하셨던 모든 것들. 다음날 아침 용기를 내어 현대 딜러숍에 들렀어요. 단순히 구경하러 간 거였죠. 아이오닉5가 전시되어 있었는데 생각보다 훨씬 멋져 보였습니다. 망설이다가 시승을 요청했어요. 아이오닉5를 시승해보고 싶은데요. 딜러가 미소 지으며 키를 건네주었죠. 차에 앉는 순간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전기차의 정숙함, 넓은 실내, 미래지향적인 대시보드, 모든 게 제 기대를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시승을 시작하자 부드러운 가속감과 정밀한 핸들링에 놀랐어요. 이건 제가 알던 차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떠세요? 아이오닉5는 저희 대표 전기차입니다. 딜러의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정말 놀라워요.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그는 웃으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이 차는 세계 올해의 차 3개 부문을 석권했어요. 디자인, 기술, 안전성 모두 최고죠. 그 말을 듣고 있자니 왠지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이상하게도 내 뿌리에서 온 제품이라는 사실이 갑자기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시승을 마친 후 한국차에 대한 저의 인식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이건 제가 생각했던 싸고 무난한 차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최첨단 기술의 집합체였어요. 딜러의 다음 말에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요즘 우버 기사님들 가격 동결 덕분에 현대로 많이 오세요. 가격 동결이요? 딜러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뉴스 안 보셨어요? 미국 정부가 수입차에 25% 관세 폭탄을 발표했는데 유일하게 현대와 기아만 6월 2일까지 가격 동결을 선언했거든요. 다른 수입차들은 다 가격 올렸는데 말이죠. 정말 몰랐어요. 요즘 뉴스를 안 봤거든요. 호기심에 물었습니다. 왜 현대와 기아만 가격을 안 올렸을까요? 딜러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들은 미국 시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요. 현대는 단기적 이익보다 고객과의 신뢰를 더 중요시해요. 그의 말 한마디가 특히 제 귀에 꽂혔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차만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신뢰를 만드는 나라예요. 그 순간 뭔가 깨달음이 왔어요. 내가 부끄러워했던 그 한국이라는 정체성이 사실은 자랑스러운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동차 한 대가 내 인생관을 바꾸다니 정말 아이러니했죠. 전기차로 우버 운전하시면 수익도 더 좋아질 거예요. 연료비도 적게 들고 승객들 반응도 좋고요. 수익. 그 단어가 현실로 돌아오게 만들었어요.
저는 아직 실업자 상태였고 배우 지망생으로서의 꿈은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차라면 적어도 우버일은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가격은 생각보다 비쌌어요. 하지만 전기차 세금 혜택과 우버 운전으로 인한 수익을 계산해보면 장기적으로는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이 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제1의 도구가 될 수 있었죠. 생각해볼게요. 딜러숍을 나오며 머릿속으로 계산했어요. 무리하면 할부로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께 조금 도움을 요청하면 더 나을 수도 있고요. 잠시 망설였어요. 부모님께 도움을 청한다는 건 제 자존심을 조금 내려놓아야 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오랜만에 통화였습니다. 제 상황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사고 난 이야기, 한국차를 타보고 느낀 점, 그리고 제 정체성에 대한 고민까지. 우리는 내가 한국계라는 사실을 항상 자랑스러워했단다. 아버지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부모님은 기꺼이 도와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부모님도 최근 현대차를 구매하셨다고 해요. 품질이 정말 좋아졌어. 미국 차보다 훨씬 나아. 다음 날 딜러숍을 다시 찾았어요. 아이오닉 5를 계약하기로 결심했죠. 무리한 결정일 수도 있지만 이상하게도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차 구매가 아니라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 같았거든요.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이상한 해방감이 느껴졌어요.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자랑스러워하던 한국, 제가 외면했던 그 뿌리가 이제는 새롭게 다가왔어요. 일주일 후에 차 받으실 수 있으세요. 차를 기다리는 내내 설레임으로 가득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드디어 제 차를 인도받는 날이 왔어요. 딜러숍에 도착하자 반짝반짝 빛나는 아이오닉 5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레이 컬러의 세련된 외관, 미래지향적인 디자인,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키를 받아들고 운전석에 앉았을 때 처음으로 뭔가 내 것이라는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이건 그냥 차가 아니었어요. 제 인생의 새 출발이었죠. 집으로 운전해 가는 길,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LA의 풍경이 달라 보였습니다. 같은 도시인데 제 시선이 달라진 거죠. 마치 오랫동안 흐릿했던 안경을 새 것으로 바꾼 것처럼요. 우버 앱을 다시 켰어요. 새 차 정보를 등록하고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첫 손님이 탄 순간부터 달랐어요. 와, 새 차네요. 아이오닉 5죠. 정말 멋져요. 밤새도록 운전하며 승객들의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모두가 차에 대해 호의적이었어요. 공간이 정말 넓네요. 조용해서 좋아요. 디자인이 진짜 미래적이에요. 그리고 가장 많이 들은 말. 한국차가 이렇게 좋았나요? 그날 밤 우버 수입은 제가 지금까지 벌었던 것 중 가장 많았어요. 팁도 평소보다 훨씬 많이 받았죠. 집에 돌아와 리뷰를 확인했더니 별점 5점 리뷰가 줄줄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최고의 우버 경험이었어요. 차도 좋고 드라이버도 친절했어요. 다시 이용하고 싶은 서비스. 다음날 아침,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 브라이언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과거에 저를 가장 많이 놀렸던 친구였죠. 야, SNS에서 사진 봤어. 진짜 네 차야? 그거 뉴스에도 나왔던데. 약간의 자부심을 느끼며 대답했습니다. 응, 내 차야. 브라이언은 곧바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진짜 샀어? 어떤데? 비싸지 않았어? 1시간 넘게 통화하며 차에 대해 설명했어요. 브라이언도 차를 바꿀 생각이 있다고 했죠. 통화를 마치며 그가 한 말이 의미심장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내가 한국 얘기 나올 때마다 너를 좀 놀렸잖아. 미안해. 요즘 한국이 얼마나 앞서가는지 모르고 그랬어. 그 말을 듣고 미소가 지어졌어요. 괜찮아. 나도 그걸 이제야 알게 됐으니까. 통화 후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내 경험을 영상으로 만들어 공유해보면 어떨까? 한국계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 혼란, 한국차를 통해 새롭게 발견한 자부심, 이 모든 여정을 담아서요. 영상 편집은 제 부업이었으니 쉽게 만들 수 있었죠. 한국계 배우 지망생, 한국차를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5분짜리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내 이야기, 한국차의 안전성과 기술력, 그리고 정체성에 대한 고민까지 솔직하게 담았어요. 이 차가 날 바꿨어요. 이건 광고가 아니라 내 삶의 전환점이에요. SNS에 올린 영상은 예상치 못하게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조회수가 급증했고 댓글도 쏟아졌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공감, 한국차 오너들의 응원, 심지어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의 관심까지. 당신 이야기에 큰 공감이 됩니다. 저도 한국계인데 항상 제 뿌리를 숨겼어요. 이제는 자랑스럽게 느껴요. 단순한 차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이건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였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던 거죠. 내 작은 깨달음이 다른 이들에게도 위로가 된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영상이 인기를 끌면서 제 인생에도 변화가 찾아왔어요. 우버 평점이 5점으로 고정되었고 수입도 안정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디션 제의가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서도 특별한 오디션이 있었습니다. 대형 방송사에서 제작하는 새 드라마 한국계 미국인 청년 역할이었어요. 영상을 본 캐스팅 디렉터가 직접 연락을 주셨다고 했죠. 오디션장에 들어서자 감독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제이든 리 영상 봤어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처음으로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게 다가갔다는 느낌이었죠. 감독이 저를 유심히 보더니 물었습니다. 제이든 리, 이름을 좀 더 미국식으로 바꿔볼 생각 없어요? 이런 제안은 예전에도 자주 받았어요. 그리고 예전 같았으면 기꺼이 동의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그 이름 그냥 그대로 가겠습니다. 제 성은 리입니다. 한국어로는 이라고 발음하죠. 저는 이 이름에 자부심을 느껴요. 제 대답에 감독은 잠시 놀란 듯했지만 곧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그럼 배역 이름도 제이든 리로 하죠. 오디션은 놀랍게도 잘 풀렸습니다. 제가 연기하는 동안 감독의 눈빛이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이전의 오디션들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제 자신감? 아니면 더 이상 제 정체성을 숨기지 않게 된 편안함? 어쨌든 좋은 징조였어요. 조만간 연락드릴게요. 이런 말은 수없이 들어왔지만 이번엔 뭔가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기대감을 안고 오디션장을 나섰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차 안에서 잠시 멈춰 생각에 잠겼습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저는 한국계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움츠러들었어요. 한국 문화나 제품에 대한 언급이 나오면 화제를 돌렸죠.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제 뿌리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영상을 좀 더 완성도 있게 편집했어요. 이번엔 제 경험뿐만 아니라 한국의 기술력과 철학에 대한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자료들로 한국 자동차 산업의 성장 과정, 품질과 안전에 대한 집착,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기업 정신까지. 영상 내레이션도 새롭게 녹음했어요. 예전엔 한국이라는 단어의 거리감을 느꼈어요. 지금은 그 이름이 나를 보호해주는 것 같아요. 차 한 대가 제 인생관을 바꿨다니 믿기지 않겠지만 정말 그랬어요. 한국차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철학이었어요. 끊임없이 더 나아지려는 의지, 품질에 타협하지 않는 정신, 그리고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편집을 마치고 영상을 다시 업로드했어요. 반응은 더욱 폭발적이었습니다. 첫 영상보다 3배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여러 자동차 관련 사이트에서도 소개되었어요. 이제 저는 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당당해졌어요. 가끔 신호등에 멈춰 있을 때 옆차에서 쳐다보는 시선을 느끼면 부끄러워하는 대신 미소를 지었죠. 이건 단순한 차가 아니라 제 정체성의 일부가 되었으니까요. 오디션 결과는 나흘 후에 왔습니다. 합격이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배역이었습니다. 정규 시리즈의 준주연급 한국계 미국인 의사 역할이었죠. 촬영이 시작되고 현장에서 감독이 제게 물었습니다. 제이든, 이 캐릭터에 한국적인 요소를 더하고 싶은 아이디어 있어요? 이전에 저였다면 아니요, 괜찮습니다 라고 대답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네, 몇 가지 생각해 볼게요. 드라마 속에서 제 캐릭터는 환자를 대할 때 한국어로 인사하기도 하고 한국 음식을 동료들과 나누며 문화를 공유하는 장면도 있었죠. 조금씩이지만 제 뿌리를 드라마에 자연스럽게 녹여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변화는 제 마음속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한국계라는 단어가 저를 제한하는 틀이 아니라 제가 가진 특별한 강점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중 언어, 이중 문화에 대한 이해, 이 모든 것이 배우로서 제게 독특한 매력을 더해준다는 걸 깨달았어요. 숨기고 싶었던 이름이 이제는 자랑이 되었습니다. 제이든 리, 그 이름 자체가 제 정체성을 대변하는 완벽한 조합이었어요. 미국에서 자란 한국계 미국인, 두 문화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사람. 드라마 촬영이 한창이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자동차 광고 회사에서 오디션 제의가 들어온 거예요. 제 영상을 본 감독이 직접 연락했다고 했죠. 우리 다음 캠페인에 제이든 씨의 진솔한 이야기를 담고 싶습니다. 관심 있으신가요? 믿기지 않았어요. 배우 지망생으로 수많은 거절을 경험했는데 이제는 제안이 들어오다니. 그것도 자동차 광고, 한국차 광고였습니다. 오디션은 간단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진솔하게 들려주는 것, 그게 전부였어요. 카메라 앞에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 갈등, 사고를 겪은 후 느낀 공포, 한국차를 통해 새롭게 발견한 자부심까지. 그날로 캐스팅이 확정되었어요. 촬영은 2주 뒤에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드라마 촬영과 광고 준비로 바쁜 나날이 이어졌어요. 제 삶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2개월 전만 해도 낡은 코롤라를 몰며 자존감이 바닥을 치던 배우 지망생이었는데 이제는 드라마에 출연하고 자동차 광고 모델이 된 거예요. 광고 촬영 날 현대차 본사에서 온 임원들도 현장을 방문했다고 했어요. 한국에서 직접 날아온 분들이었죠. 제이든 씨의 이야기가 한국에서도 화제가 됐습니다. 저희 회사 철학을 이렇게 진정성 있게 전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어요.
감사합니다. 서툴렀지만 그분들의 표정이 밝아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광고 촬영은 LA 시내와 해안가를 배경으로 진행됐어요. 제가 아이오닉 5를 타고 드라이브하는 장면, 우버 손님을 태우는 장면, 그리고 오디션장에 도착하는 장면까지 저의 실제 이야기를 그대로 담아냈죠. 촬영 마지막 날 가장 중요한 내레이션을 녹음했습니다. 저는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저는 한국계 미국인 배우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저의 뿌리를 부정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진정한 혁신은 자신의 본질을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이것은 단순한 자동차가 아닙니다. 이것은 제게 정체성을 찾아준 믿음과 혁신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혁신의 이름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광고는 전국 네트워크에서 방영되었고 온라인에서도 화제가 됐어요. 사람들은 제 진솔한 이야기에 공감했죠. 이건 단순한 차 광고가 아니라 자기 발견에 관한 이야기였으니까요. 드라마 촬영도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제 캐릭터는 시청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고 시즌2에서는 역할이 더 커질 거라는 소식도 들었어요. 이제 제 꿈은 단순한 배우 지망생에서 배우로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잠시 차를 세우고 생각에 잠겼어요. 예전엔 한국이라는 단어에 거리감을 느꼈지만 지금은 그 이름이 나를 보호해주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기술, 한국의 정신, 한국의 혁신. 이 모든 것이 이제 제 일부가 되었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제이든 리입니다. 이 인사가 더 이상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감이 느껴지죠. 이제 저는 제가 누구인지 알아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빛납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주변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한국의 기술력과 정신을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